수학의 정석상 10단원 2차 번호식과 2차 함수의 두 번째 단원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밑줄 한번 가볼까요?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1단원에서는 포물선과 x축과의 관계를 구했죠. 이번에는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를 한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내용 설명을 보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1차 포물선 식이 있고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t가 있고요. 그 다음에 y는 mx 플러스 n,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이잖아요. 직선의 함수죠. 직선의 그래프. 교점을 볼 수 있는데 이 교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교점의 좌표는 당연히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연립방정식의 해입니다. 연립방정식 이 해.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래프 문제가 그래프의 교점 x좌표는 연립방정식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t와 그리고 y는 mx 플러스 n의 연립방정식의 해가 된다는 거, 교점의 좌표를 그렇게 구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중에 핵심입니다. 그런데 굳이 연립방정식을 보면은 미지수가 두 개잖아요. x와 y 두 개잖아요. 그러면 좀 어렵죠. 그러면 둘 다 y니까 그냥 하나의 미지수 x를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죠. 그죠? 그게 이제 2번에 설명하는 건데요. 자, 볼게요.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밑줄 그어볼까요? 자,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뭐가 있을까 한데 기본적으로 세 가지죠. 자, 그래서 그림에서 보면 두 점에서 만나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거나 접하거나 만나지 않거나 세 가지 중에 하나죠. 그죠? 위치 관계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는 연립방정식 풀었는데 둘 다 y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둘 다 같은 값 y를 갖는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y를 소거하면 그냥 이퀄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 x에 관한 2차 방정식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mx 플러스 n을 이항하면 되는 거죠. 그럼 2차 방정식에는 판별식 d가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 3번의 2차 방정식입니다. 3번의 2차 방정식에서 3번의 판별식에서예요. 그러면 밑줄 그어주세요. d가 0보다 크면 다 같은 얘기입니다. 요 3번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1, 2번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 다음에 d가 0이면 3은 중근을 갖고 1, 2는 접한다. 그 다음에 d가 0보다 작으면 3은 서로 다른 두 혹은 다른 두 혹을 갖고 1, 2는 만나지 않는다.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 저게 제일 중요한데요. 하나의 방정식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물선과 직선 2차 함수와 1차 함수를 y값이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둘 다 y니까 y를 소거해서 하나의 2차 방정식으로 만든다.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든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2차 방정식은 당연히 판별식이 있으니까요. 이해 되겠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에 대한 설명이 이제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물선과 직선의 교점인데요.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봤듯이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과 y는 x 마이너스 1은 그림에서 보니까 두 점에서 만나고 있네요. 그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얘를 둘 다 y잖아요. 그러니까 equal 이걸 앞에 빼고 버리고요. x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나의 2차 방정식으로 만든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은 d가 0보다 커요. 자, 이 노트는 밑줄 그어주세요. 앞에 나왔던 내용인데요. 일반적으로 y는 fx와 y는 gx 교점이 잡혀 이게 굳이 2차, 1차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연립방정식의 해이다. 밑줄 그냥 쭉 그어주세요. 이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자, 보기 1번을 볼까요? 교점의 좌표는 굉장히 쉽죠. 뭐냐면 y는 마이너스 x니까 y를 소거해서 대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y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이렇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인수분해를 하거나 근해 공식을 이용하면 반드시 구할 수 있죠. 그죠? 없거나 허수거나 반드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2 그 다음에 마이너스 5,10이라고 교점을 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물선의 위치 관계인데요. 일단은 제목에는 밑줄 그어주세요. 밑줄과 메모를 많이 해놔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 학습 효율이 높아져요.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는 경우, 접하는 경우, 만나지 않는 경우. 그죠? d가 0보다 큰 경우, d가 0인 경우, d가 0보다 작은 경우. 근데 핵심은 뭐냐면 이거예요.
y를 소거해서 하나의 방정식으로 만든다. x에 관한 H차 방정식을 만든다. 여기서 판별식을 구한다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기에서 보면 직선이 있고 포물선이 있는데요. 뭐 당연히 접하도록인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개를 y를 소거해서 하나의 방정식, 2차 방정식으로 만든다가 되겠죠.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를 구하고 0보다 클 때, 지금 접하도록이니까 d가 0일 때 풀면 되겠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이면 d가 0보다 클 때를 여기서 이 방정식에서 풀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핵심은 y를 소거해서 하나의 2차 방정식,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든다가 핵심이 되는 겁니다. 자, 필수 예제 10-3번을 볼까요? 자, 여기 포물선이 있고 포물선이 있습니다.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 여기 밑줄 그어주세요.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의 포물선은 미지수 AB가 있고 다른 하나의 포물선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포물선과 직선, 즉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6과 연립해서 풀면 교점을 구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y를 소거하고 equal 마이너스 x 플러스 6으로 만들어서 x의 값을 구하면 그 교점이 바로 이 포물선의 교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모양이니까요. 그림을 먼저 보고 설명해 드리자면, 어차피 이 교점은 세 개의 지금 두 개의 포물선과 하나의 직선이 공통으로 지나는 거니까 교점은 뭐 굳이 하나가 없어도 구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일단 정석은 밑줄을 그어주시고요. 자, 1번을 볼게요. 그래서 먼저 풀이 방법은 미지수가 없는 1차 포물선과 2차 방정식 포물선과 직선으로다가 x의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x는 이 교점을 구하면 이 교점이 나머지 2차 포물선을 지나니까, 그죠? 대입하면 ab 값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럼 대입하면 ab에 관한 1차 방정식이 나타나니까 연립해서 풀면 뭐 가감법 대입법 써가지고 ab 값을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자, 예제를 볼까요? 유제. 포물선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b가 x축과 만나는 두 점을 포물선 이 지나도, 이건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x축도 하나의 직선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x축도 하나의 직선입니다. 그러니까 두 점을 포물선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잖아 하니까 여기 인수분해 되죠.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으로 인수분해 되잖아요. 이 콜령이 x축과의 교점이니까 두 개의 교점은 1, 3이죠. 그죠? 그걸 대입하면 AB 값을 구할 수가 있죠. 그 점을 지나니까 볼게요. 10-3번은 일단 먼저 여기서 요 방정식을 풀면 1,3이니까 1,0, 3,0을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그죠? 대입하면 AB에 관한 미지수 두 개, 방정식 두 개니까 AB 값을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 수 있겠죠. 예. 다음에 4번으로 가볼게요. 계속 이어서 필수 예제 10-4번을 볼게요. 자, 먼저 본문을 설명해주면 y는 mx 플러스 n, m은 양수랍니다. 그러니까 기울기가 증가함수고요. 그 다음에 2차 포물선과 2차 포물선이 동시에 접할 때, 동시에 접할 때라는 말은 그림을 잘 상상을 좀 해야 되는데요. 지금 첫 번째 건 아래로 블록, 두 번째 건 위로 블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림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문제는 뭐 당연히 접한다. 이거 청소가 밑줄 그어주세요. d가 0일 때죠. 그러니까 자, 요 직선 y는 mx는 첫 번째 2번식과도 접하고 3번식과도 접하잖아요. 그럼 y를 소거해서 첫 번째 방정식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8, 두 번째와 mx 이퀄 mx 플러스 n, 여기 x에 관한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죠.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m에 관한 식을 하나 만들 수 있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죠. 3번과 1번도 접하니까 y를 소거해서 x에 관한 2차 방정식 만들고 판별식 d가 0이니까 mn에 관한 2차 방정식 만들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이 4번과 5번을 미지수 mn 두 개의 방정식 두 개니까 mn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두 식을 변변히 더하면 n이 소거되네요. 그죠? 그래서 m에 관한 2차식이 나타나고 m의 제곱이 8이니까 m은
양수라는 조건 때문에 2 루트 2라고 구할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n 값도 구할 수 있죠. 그죠? mn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런 모양. 이런 모양.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를 그릴 때는 꼭 그 지오지브라나 아니면 지오지브라를 한번 이용할 걸 권장하는데요.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이제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라고 그랬죠. 이 두 개의 그래프를 지오지브라로 한번 그리는 방법을 보여드릴게요. 지오지브라는 설명은 유튜브에 그 지오지브라로 검색하면 자세하게 설명이 됐으니까 그걸 무료입니다.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해 하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강력한 소프트웨어예요. 자, 여기 지오지브라인데요. 그냥 입력만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가운데서 갖다 놓고요. 먼저 y는 하고 입력만 하면 돼요. y는 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8 하나 그렸으면 너무 쉽죠? 그리는 게. 두 번째도 한번 볼까요? y는 마이너스 x의 제곱 y는 마이너스 x 제곱 하고 플러스 4x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입력하는 방법 모두 유튜브에 설명하는 동영상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찾아서 직접 그려보세요. 너무 편리하고 굉장히 강력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이렇게 색을 좀 굵게 그리고 색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바꿀 수 있죠. 그런데 방금 전에 우리가 구한 거를 하나를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게 루트가 나와서 루트에 관한 식은 밑에 이 식을 자판을 이용하면 입력할 수 있거든요. y는 하고 m 값이 2루트이니까 이 루트는 여기서 식을 이걸 이용하면 돼요. 루트 2 그 다음에 x 그 다음에 n 값은 2-4 x 플러스 2-4 하고 루트 2 그러니까 루트 2 라고 입력을 하면 엔터. 처음에 이렇게 직선이 그려지죠. 지금 하나만 해봤는데요. 자, 여기 정확하게 두 개 모두 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이렇게. 그죠?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지오지브라는 무료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고요. 누구나 쉽게 배워서 함수나 방정식을 공부할 때는 반드시 지오지브라로 직접 그려볼 것을 권장합니다. 예. 자세한 설명은 유튜브에 지오지브라로 검색하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 받는 방법부터요. 자, 그래서 이걸 해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제를 볼까요? 유제 4번. 직선이 평행하고, 평행이라는 얘기는 기울기가 같다. 기울기가 1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포물선에 접하는 직선을 맞춰 굉장히 쉽죠. 이거는 그건 풀이를 안 보고도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1 이퀄 기울기 1 y절편 모르니까 b 하고 나서 여기 2차 방정식의 d가 0이 되는 b값을 구하면 되는 거잖아요. 접한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4분의 5가 나올 겁니다. 이건 통과. 자, 10-5번을 볼까요? y는 x의 제곱 2점 마이너스 1,1에서 접하는 직선의 방정식. 자,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미분을 배우면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지만 여기서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어요. 좀 이따 이제 풀이를 보고 설명해 드릴 거고요. 10-5번부터 바로 설명을 할게요. 10-4번은 통과를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일단은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y는 직선의 방정식은 y는 ax 플러스 b라 놓고요. 그 다음에 y는 x의 제곱이잖아요. 근데 이제 접한다라고 그랬으니까 하나의 2차 방정식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b는 0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판별식 d는 0이 되겠죠. 그러면 a, b에 관한 이런 방정식이 나타났는데 이 마이너스 1,1이 2차 곡선뿐만 아니라 직선 위의 점이잖아요. 접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a, b에 관한 식을 하나 더 넣을 수 있죠. 즉 b는 a 플러스 1로 놓고 대입해서 a, b 값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미지수 두 개, 방정식 두 개니까 a, b 값을 구할 수 있죠. 구한 결과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풀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6번을 볼까요?
두 포물선이 있는데 공통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래. 똑같죠. 위에 예제랑 똑같이 y는 뭐 mx 플러스 n으로 놓고 첫 번째 포물선과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판별식 d는 0, 두 번째 포물선과 만든 다음에 판별식 d는 0 이렇게 구하면 mn에 관한 2차 방정식 두 개를 만들 수 있고 mn을 구할 수 있습니다.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 직선은 mx 플러스 n으로 놓고요. 그 다음에 1번과 3번이 접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x에 관한 2차 방정식을 만들어 놓고 이 2차 방정식의 판별식 d를 구하면 됩니다. 그 값이 0이 되는 거예요. 자, 0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자, 여기서 mn에 관한 2차 방정식 하나 만들어 놓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 같은 방법으로다가 판별식 d를 구해서 mn에 관한 방정식을 구했는데 여기서 이제 4번에다가 n을 소거하면 되니까 4번식에다가 3을 곱한 다음에 그대로 더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n이 소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m의 값을 구할 수 있어요. n도 구할 수 있고요. 예. 그래서 mn을 구해서 답을 구하니까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 y는 4x 플러스 2라고 이것도 한번 꼭 지오지브라를 이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0-5번을 볼까요? 직선 y는 ax 플러스 b와 세 개의 포물선이 교점의 개수가 각각 2, 1, 0. 이 그림을 잘 예상할 수 있겠죠? 2, 1, 0. 두 점에서 만나고 접하고 만나지 않는다. 이 조건은 각각 d가 0보다 크다, d가 0이다, d가 0보다 작다로 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뭐 이렇게 빨간색은 굵은색이나 빨간색 다 밑줄 그어주세요. 이렇게 열심히. 그래야지 내가 공부했다는 티를 내는 겁니다. 근데 그런 다음에 열심히 y를 소거해서 2차 방정식 3개를 만든 다음에 각각이 0보다 크고 0이고 d 0보다 작다. 이걸 풀면 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두 번째 식에서 여기서는 2콜0 방정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식에서는 b의 값을 b의 값 대신에 대입해서 2차 a에 관한 2차 부등식으로 만들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두 개의 2차 부등식을 각각을 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됐나요? 공통 부분을 찾아서 풀면 됩니다. 근데 a가 정수라는 조건이 있으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는 2밖에 없죠. 그죠? b의 값도 구할 수 있고요. 자, 7, 8, 9번인데요.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10-7번은 포물선과 직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때, 그러니까 2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d의 값이 0보다 크다. 바로 해결이 되겠네요. 이건 통과도 되겠습니다. 10-8번 직선 y는 mx-1은 포물선 접하고 포물선은 서로 다른 두 점. 그러니까 접하고는 d는 0, d1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포물선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d2는 0보다 크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 여기서는 이제 실수 m의 값을 구하라니까 그 조건에 만족하는 m의 값을 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8번을 볼게요. 그렇죠. 이렇게 놓고 첫 번째 조건은 2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d가 0 접한다고 그랬으니까 m값은 마이너스 2 또는 6인데요. 두 번째 방정식에서 여기 d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 범위 안에 만족하는 m의 값을 구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m은 6이다 라고 풀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10-9번을 볼게요. 직선 y는 mx 그 다음에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7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d는 0보다 크다. 되겠죠? d1이라 해야 되겠네요. 그리고 두 번째 포물선과는 만나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d2는 0보다 작다. 마찬가지네요. d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두 개를 이제 2차 방정식을 만든 다음에 d1, d2를 구하고 부등식을 풀어서 공통 범위를 풀면 됩니다. 10-9번 이렇게 만들고요. 첫 번째는 0보다 크고
그래서 m의 값의 범위 구하고요. 두 번째 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얘는 0보다 작아야 되겠죠. 그죠? 음, 0보다 작아야 되니까 공통 범위를 구해야 됩니다. 둘 다 만족해야 되니까 m의 값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특별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대부분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요. 자, 필수 예제 10-9번을 볼까요? 다음 x에 관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m의 값의 값이 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 m의 값의 변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가를 묻는 건데 뭐 중구는 한 개로 설합니다. 여기 절대값이 있는 방정식이 나왔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이게 방정식이죠. 그랬을 때 요 절대값이 없는 부분을 이항하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값 x-3 이퀄 mx-4가 있죠. 그랬을 때 요거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두 함수의 그래프를 놓는 거예요. 이해되나요? 자, 여기서 이걸 꼭 밑줄 그어주세요. 정석 연구인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방정식을 함수로 푸는 겁니다. 자, 놓고 교점의 개수를 구한다, 조사한다. 이게 이번 10단원의 핵심이에요. 함수를 방정식으로 풀고 방정식을 함수로 풀 수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함수의 그래프를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따지면 되는 겁니다. m의 값의 변함에 따라서. 그럼 먼저 이 절대값인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죠. 자, 일단 굵은 글씨를 밑줄 그어놓고요. 그러니까 방정식을 함수로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바로 수학 실력이에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정식을 풀어놓고도 그 애가 뭘 의미하는지를 이해 못하면 다 소용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뭐냐면 y는 절대값 x-3, 그 다음에 y는 m x-4 요 그래프인데 먼저는 절대값 있는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야 되느냐인데 요거 절대값 안이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그리고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은 범위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개의 함수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면 어떤 그래프가 나타났냐면 x축 아래를 이렇게 대칭 이동한 형태, x축 아래에 포물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 x축 아래 부분을 이렇게 접어 올린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요. 뭐 당연히 이 범위에 따라서 두 개의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린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절대값이 있는 함수의 그래프는 굉장히 많이 자주 나오니까 꼭 방법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값 안이 0이 되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 절대값 안이 0보다 작은 범위로 나누어서 두 개의 그래프를 각각 그리는 거예요. 그럼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m은 기울기잖아요. 근데 어느 점을 지나냐면 4,0을 지나는 거예요. 4,0. 이 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그죠? 요거 밑줄 그어주세요. m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4,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x에다 4를 대입하면 y는 반드시 0이니까 4,0을 반드시 지나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거는 그래프를 안 그리면 도저히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중군을 가질 때를 기준으로 해서 자, 이거 중군을 가질 때를 기준으로 해서 중군을 갖는 m의 값이 -9가 -1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프가 x는 0보다 크고 x는 3보다 작은 범위에서 접해야 되니까 m의 값은 -1이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에서는 x의 값이 3보다 큰 같은 범위에서 접하려면 자, 여기 2차 방정식 만든 다음에 d가 0이다 라고 해야 되겠죠. 그때는 m은 1 또는 9인데 x의 값이 3보다 크나 같으니까 m의 값은 9일 때 이렇게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접점을 기준으로 범위를 나눠야 되는데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는 한번 보고 바로 이해를 할 수는 없고요. 요 똑같은 문제를 여러 번 반복해서 풀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리는 게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접점을 기준으로 해서 m의 값의 범위에 따라서 근의 개수를 따지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10-10번을 볼까요? x에 관한 방정식 있고 똑같네요. 그죠? 여기서는 이제 전체에 대한 이렇게 요는 y는 절대값 x의 제곱 마이너스 4 그래프 그리고 y는 2x 이건 좀 쉽네요. 기울기가 변하는 것보다 y절편이 변하는 게 좀 더 쉽습니다. y는 2x 플러스 k 두 개의 그래프의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데 첫 번째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절대값의 그래프를 그리면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x축과 만나는 점이 있는데요. 이렇게 원래 내려가야 되는데 접어서 올려줍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타나요. 그죠? EX 플러스 하니까 증가함수니까 이런 그래프 직선이 되겠죠. 두 점에서 만나거나 네 개의 점에서 만나거나 두 개의 점에서 만나거나 이렇게 나타나겠죠. 한 개의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요. 먼저 그래프를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볼게요. 자, 일단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그래프로 함수를 나타내고 그래프를 각각 그린다가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지고 일단 여기서 보면 접할 때, 그죠? 접점.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뒤집어진 그래프는 마이너스 x 해주고 플러스 4라는 거, 그죠? 그것과 d를 구해야 됩니다. 지금 그래프가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 점을 주의하면 됩니다. 그리고 두 개의 점을 지날, 이거 세 개의 점을 지날 때, 이건 세 개의 점 접할 때, 그리고 한 점을 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범위를 나눠요. 어떻게 나누냐면 자, 여기서 마이너스 2보다 크고 2보다 작을 때 이 범위에서 접할 때 접점을 구합니다. 4분의 1을 구하니까 k가 5일 때 접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접할 때를 잘, 그리고 특정한 점, 이번에 이제 꼭지점처럼 꺾어진 점이 있잖아요. 그 점을 지날 때 k값을 구해 놓는 겁니다. 미리. 그다음에 2콤마0을 지날 때 k값을 구해 놓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은 k값이 마이너스 4보다 크고 4보다 작을 때 k값이 5보다 클 때 이렇게 그래프를 그리면 요 k값을 구하는 거는 큰 어려움이 없어요. 그래프를 그리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어는 요 다음 동영상에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